고려소교 가시리는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고려시대 때 가시리와 서경별곡이 대표적인 이별의 정환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과 견주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다면, 즉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늘 기쁘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벼랑간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또는 여자친구가 나 이제 너를 그만 만날래, 헤어지자 라고 이별을 선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또 님에게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이별을 선언한다면 너무나 황당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감상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시리는 고려 소교인데 총 4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이 나뉘어져 있다 해서 분연체라고도 하고요. 또 연을 장이라고 해서 분장체라고도 합니다. 총 4연 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엉성하게 쓴 글씨로 일연이 나와 있습니다. 가시리 있고 나난, 발이고 가시리 있고 나난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별 뜻이 없는 여음 또는 조훈구라고 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고려 소교는 삼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난번에 청산별곡 할 때 설명해 드렸죠. 요 음보를 끊는 것이 쉽진 않은데 가시리 있고 이렇게 끊어주면 됩니다. 세 글자, 두 글자. 가시리 있고. 조금 전에 상황을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느닷없이 사랑하는 님이 가려고 했을 때 가시렵니까? 그 소리입니다. 정말 갈 거야 이거죠. 나를 버리고 갈 거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죠? 갈 거니 정말 나를 버리고 갈 거니. 그 다음에 후렴구라고 하는 위중률과 대평성대, 참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이 대평성대는 태평성대라고 하는 말인데 아마 이것은 구비전승된 문학, 즉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위중줄과 대평성대라고 하는 후렴구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 가실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잘못 안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두 번째 요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살펴보실까요? 역시 너가 떠나면, 너가 나를 버리면 나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느냐 그 소리입니다. 참 황당하죠? 나는 너만 믿고 살고 있었는데 너가 오늘 나를 당장 버리고 떠난다면 나는 어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니. 위중줄과 대평성대. 참으로 슬프죠? 세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힘듭니다. 잡사와 두얼이 말하는 선하면 아니올세라 위중줄과 대평성대. 이 부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수능을 보거나 내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때 잡사와는 무엇을 먹다, 잡숫다의 의미가 아니라 붙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을 내가 꼭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그 소리예요. 꼭 너의 손목을, 옷자락을 붙잡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올세라. 이 부분이 어려워요. 선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서운하면 또는 삐치면, 섭섭해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하면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임이 되는 거죠. 만약에 너 임이 서운해한다면 아니 올까 두렵다. 이때 리을세라는
의구형엄이라고 해서 의심과 경계를 나타내주는 어미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붙잡아 둔다면 너는 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말로 나는 님을 좋아하지만 님이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해서 떠나가는데 가지마를 알고 잡는다면 얘 왜 그래? 정말 이상한 아이네 라고 오히려 더 삐쳐서 안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맨 마지막 요원을 보실까요? 혈온님 보내옵나난 가시난 닷 도쇼 오쇼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혈온님, 여기는 오쇼쇼인데 요즘 잘못 표기됐네요. 오쇼쇼입니다. 이렇게 오쇼쇼. 혈오는 서러운 님. 그러면 서러운이 님을 꾸며주게 되면 님이 서럽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혈온의 주체가 님이 되는 경우는 의미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시적 화자인 내가, 버림받고 있는 내가 서럽지만 떠나는 님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혈온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요것만 보면 님이 되는데 꾸밈을 받는 것처럼 보여서요. 그런데 사실은 시적 화자인 내가 서럽지만 님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시는 듯 그랬죠. 님은 내가 보기 싫어서 떠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뛰어갈 거 아닐까요? 그렇게 나를 버리고 빨리 뛰어가는 것처럼 돌아서 빨리 오십시오. 참 가슴이 아프죠. 꼴도 보기 싫어서 떠날 때는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빨리 나에게 다시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중질과 대평성대. 이 작품은 감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사랑이 어떤지 몰라도 이 정도의 절절한 이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시리 작품을 볼 때 우리는 그럼 이별의 정환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계보를 이루고 전해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공무도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국시대 가요 백수광부의 처가 서로 이별하는 과정 속에 물에 빠져 죽는 부분도 이별의 정환을 노래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백제의 유일한 현존 가요인 정읍사라고 하는 노래를 원조로 삼기도 합니다. 행상 나간 남편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라는 노래죠. 행상 나간 겁니다. 시장에 물건 팔러 간 거죠. 물건 팔고 빨리 돌아와 줘야 되는데 날이 너무나 어두우니까 달아 높이금 더다샤 머리금 비추시라 하면서 멀리 높게 비춰서 내 남편이 무사히 귀환하도록 노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남녀 상별지사라고 하는 말 들어본 것처럼 남자 여자가 서로 음탕한 노래하는 부분을 어느 부분으로 봤을까요? 물건 팔고 난 돈으로 술집에 가서 다른 여자와 밤을 지새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접근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정읍사를 이별의 정환의 원조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시리와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서경별곡, 그리고 임난 직전에 황진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죠.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시조들, 그리고 우리의 대표적인 민요라고 하는 아리랑, 그 다음에 국민시라고 할 수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까지 연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한 황진이의 시조라든지 서경별곡, 아리랑이라고 하는 민요, 김소월의 진달래꽃까지 모두 연계해서 살펴보면서 이별의 정환을 어떻게 노래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